아델그룹 회의실에는 태호의 해임안을 둘러싼 이사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단이가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비자금 계좌, 차명법인, 사라진 증인에게 지급된 돈, 김명의 사건 당시 병원 관계자에게 흘러간 자금까지 연결돼 있었다. 태호는 자료를 넘기다 말고 단이를 노려보았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단이는 태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버린 사람들에게서. 대답 똑바로 해. 평생 돈으로 입을 막았으니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당신 편일 줄 알았어. 태호는 서류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조작이야. 그 말밖에 못해. 김단희, 내가 회사를 흔들려고 만든 가짜 자료라고. 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검찰에 제출해도 되겠네요. 태호의 눈빛이 진주에게 향했다. 클로일이, 회장님께서 떳떳하시다면 직접 수사를 요청하세요. 외부인이 이사회에서 입을 열 자리가 아니야. 진주는 태호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저도 피해 당사자입니다. 태호의 손이 멈췄다. 진주의 서류에는 오래전 아델 측이 개입했던 사고와 자금 흐름이 정리돼 있었다. 단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복수에 미친 여자 둘이 내 회사를 삼키려는 거지. 아니.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되찾으러 온 거야. 태호가 웃었다. 이름을 되찾아. 그래. 단이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난 더 이상 김명희의 이름 뒤에 숨지 않아. 진주도 태호를 바라보았다. 저도 클로이리로 숨지 않을 겁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진주는 한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이름을 회의실 안에 분명히 남겼다. 제 이름은 백진주입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진주에게 향했다. 태호는 입술을 다문 채 진주를 바라보았다. 백진주. 이제 기억나세요. 진주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래 눌러둔 원망이 먼저 올라왔다. 회장님이 없애려고 했던 사람의 딸입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나가. 왜요? 여기가 내 과거사 풀어놓는 곳인 줄 알아. 회장님이 회사 돈으로 사람들의 과거를 지웠으니 여기서 밝혀야죠. 태호는 이사들을 돌아보았다.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신분을 속이고 회사에 들어온 사기꾼이야. 진주는 준비한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주었다. 제가 신분을 숨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자료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 이사가 태호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른 이사도 말을 이었다. 재단 자금이 개인 사건을 막는 데 사용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해임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태호의 얼굴에 분노가 올라왔다. 다들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았는지 잊었습니까? 민준이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게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뭐,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빚을 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박민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델이 아버지 소유라고 믿으니까 회사 돈도 사람도 마음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태호는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켰다. 내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 여자들과 손을 잡은 거야. 회장 자리가 목적이었다면 진작 아버지 편에 섰을 겁니다. 민준은 단이와 진주를 돌아보았다. 제가 지키려는 건 아버지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태호는 더 이상 이사들의 표정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회의실을 나갔다. 회장실로 돌아온 태호는 책상 위에 놓인 진주의 인적 자료를 펼쳤다. 클로이리, 백진주. 두 이름 아래로 과거의 기록들이 이어졌다. 태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이 여자에 관한 자료 전부 다시 찾아. 이미 확인 중입니다. 아니, 클로이리가 아니라 백진주로 찾아.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김단희와 언제부터 손을 잡았는지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아. 태호의 입가가 비틀렸다. 그 애는 진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비서실장이 나가자 태호는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현준은 받지 않았다. 태호는 다시 걸었다. 잠시 후 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어디야?
회사입니다. 내 방으로 와. 제가 왜요? 백진주 정체가 드러났어.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차기 회장으로 나서겠다고 했지. 그랬죠. 그럼 행동으로 보여. 뭘 하면 됩니까? 진주와 김단희가 가진 자료부터 빼내. 현주는 창가에 서서 민준의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그 자료가 없어지면 아버지 혐의도 없어집니까?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어. 그 시간에 또 누구 입을 막으시려고요? 태호가 이를 악물었다. 박현준, 저도 아버지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내 자리를 달라고 했어? 현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 형한테 빼앗기기 싫으니까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전화가 끊겼다. 현주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현준아. 현주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할 말 없어. 진주 정체가 드러났어. 알아. 최윤아가 알게 됐으니까 곧 아버지도 아실 거야. 현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민준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진주가 다치지 않게 지켜줘. 현준이 헛웃음을 흘렸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현준아. 날 배신한 사람을 지킬 만큼 내가 한가하지가 않거든. 진주가 널 배신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 자기 이름도 과거도 전부 숨겼다고.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야. 다들 살아남으려고 했다고 말하지. 현주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김단희도 백진주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한테 필요하면 숨기고 이용하고 버려. 넌 다르잖아. 내가 왜 달라야 하는데? 민주는 현준의 굳은 얼굴 속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직 진주를 걱정하니까. 현준의 시선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다. 착각하지 마. 현준아. 난 이제 내 자리만 지킬 거야. 현준이 돌아서자 민준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가 널 이용하려는 거야. 현준은 민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형도 나 이용했잖아. 내가 언제? 필요할 때만 동생이라고 불렀지. 민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현준은 차갑게 웃었다. 진주가 걱정되면 형이 지켜. 난 아버지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할 테니까. 현준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진주는 받지 않았다. 그 시각 진주는 유나를 회사 옥상으로 불러낸 뒤였다. 유나는 진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왜 여기로 불렀어? 진주는 대답 대신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클로이 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주는 명함을 반으로 접었다. 이제 이 이름으로 숨지 않을 거야. 유나는 굳은 얼굴로 진주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알고 있었잖아. 뭘? 내가 누군지. 유나는 시선을 피했다. 진주가 유나 앞으로 다가갔다. 언제부터 알았어? 난 몰라. 거짓말하지 마. 백진주. 자신의 이름이 유나의 입에서 나오자 진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유나는 뒤늦게 입을 다물었다. 진주는 유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역시 알고 있었네. 난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알고도 태호 회장한테 붙었어. 내가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날 팔았어. 널 판 적 없어. 내 움직임을 회장 쪽에 흘렸잖아. 유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난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내가 어디까지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제발 멈춰. 유나는 진주의 팔을 붙잡았다. 넌 클로이로도 잘 살고 있잖아. 진주의 손이 유나의 뺨을 때렸다. 유나는 얼굴을 감싸고 진주를 바라보았다. 진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잘 살고 있어. 진주야. 내 이름을 버리고 내 가족을 모르는 척하고 원수들 앞에서 웃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넌 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지. 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무너질 때도, 내가 날 배신할 때도, 내가 박태호 편에 설 때도. 유나도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다.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줬어. 무슨 기회? 넌 처음부터 날 못 믿었잖아. 내가 왜 못 믿게 됐는데? 넌 항상 클로이였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어. 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날 미워했어. 미워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였는데?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부러웠어. 진주의 얼굴에 허탈한 표정이 번졌다. 내가 부러웠다고. 넌 잃어도 다시 일어났잖아. 난 한 번 놓치면 끝이었어. 그래서 사람을 밟았어. 나도 살고 싶었어.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진주는 눈물을 닦았다. 남보다 위에 있고 싶었던 거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준 씨도 민준 씨도 회장 자리도 전부 내가 버티기 위한 도구였어. 넌 몰라. 알아. 진주는 유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도 복수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했으니까.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 알아. 사람을 이용하면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된다는 걸. 그럼 너도 멈춰. 난 멈출 수 없어. 왜? 내가 멈추면 내가 붙잡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짓밟을 테니까. 유나는 진주의 손목을 붙잡았다.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널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진주는 유나의 손을 떼어냈다. 그 말을 걱정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겁주려고 하는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는 돌아서기 전 유나를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한 일을 밝혀. 그러면 난 끝나. 숨긴다고 안 끝날 것 같아. 진주야. 다음에는 친구로 만나지 않을 거야. 진주가 옥상 문으로 향했다. 유나가 다급히 물었다. 그럼 뭘로 만나는데? 진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일의 증인으로. 진주가 떠난 뒤 유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호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준은 받지 않았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유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준 씨, 나 좀 만나줘요. 진주 정체가 들켰어요. 답은 오지 않았다. 유나는 태호의 번호를 바라보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백진주가 맞아. 유나는 눈을 감았다. 네. 언제부터 알았어? 얼마 안 됐습니다. 거짓말하면 너도 끝이야. 유나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회장님, 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태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쓸모가 있다면. 유나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함께 올라왔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김단희와 백진주가 가진 원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그걸 가져오면요. 내 자리는 지켜주지. 현준 씨도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지금 누구 조건까지 달고 있는 거야.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현준 씨를 차기 회장으로 밀어주세요.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회장님도 민준 본부장에게 아대를 넘길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태호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걸 알았다. 현준 씨가 회장이 되면 저도 끝까지 회장님 편에 서겠습니다. 먼저 증명해.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녀는 눈물을 지우고 옥상을 나갔다. 오정란은 저택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진주의 정체와 단위의 폭로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다. 정란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여전히 김단희, 그게 문제네. 정란은 불안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였다. 우리 현준이를 이겨 먹겠다고 비밀을 터뜨리면 어쩌지. 그녀는 오래전 단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때 증언해준다 하고 확실하게 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정란은 서재 안쪽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문서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김명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란은 문서를 꺼내다 문 밖의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금고를 닫았다. 현준이 서재로 들어왔다. 어머니. 정란은 태어난 척 소파에 앉았다.
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아버지 만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했니? 저를 차기 회장으로 세워달라고 했어요. 정난의 얼굴에 기대가 떠올랐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단위부터 무너뜨리랍니다. 정난은 놀라지 않았다. 현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알고 계셨군요. 뭘? 아버지가 단위를 공격할 거라는 거요. 그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누구든 물어뜯어. 어머니는요.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단위가 무너지길 바라잖아요. 난 널 지키려는 거야. 그 말로 무슨 짓까지 하셨습니까? 정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현준. 단위가 터뜨릴 비밀이 뭔데요? 정난의 손이 멈췄다. 현준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역시 있군요. 없어. 방금 어머니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 현준은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제가 회장이 되길 바라시는 분이 왜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회장이 되는 것과 옛날 일을 들추는 건 다른 문제야. 그 옛날 일에 저도 관련돼 있습니까? 정난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알아선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알 필요 없어. 또 숨기시게요. 널 위해서야. 현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날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다를 게 뭡니까? 현준은 서재를 나가다 뒤돌아보았다. 이번에 또 저한테 숨기면 전 어머니 편에도 서지 않을 겁니다. 현준이 떠난 뒤 정난은 금고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오래된 녹음기를 손에 들었다. 녹음기 안에는 김명의 사건 당일 태호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정난은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멈췄다. 이게 드러나면 태호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한편 단위는 진주와 함께 비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진주의 휴대전화에는 정체를 묻는 연락이 계속 들어왔다. 단위가 물었다. 괜찮아. 진주는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빨랐어. 유나가 알게 된 순간부터 각오했습니다. 단위가 진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왜요? 내 복수에 널 끌어들였잖아. 진주는 단위를 바라보았다. 저도 제 복수를 위해 단위 씨를 이용했어요. 진주야. 그래도 지금은 달라요. 진주는 단위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단위 씨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단위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호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거야. 그러라고 하세요. 내 약점도 찾아낼 거야. 이미 다 잃었습니다. 진주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더 잃을 게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단위는 그 말 속에 감춰진 상처를 알아들었다. 아니야. 진주가 단위를 바라보았다. 넌 아직 잃을 게 있어. 뭔데요? 너 자신. 단위는 진주의 어깨를 잡았다. 복수하다가 너까지 태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진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단위 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두 분 다 여기 계셨네요. 진주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위를 고발한다는 법무팀 문서가 들어있었다. 신분 도용, 경영권 교란, 기밀 유출, 회사 자금 유용까지 적혀 있었다. 단위가 서류를 읽다 고개를 들었다. 회사 자금 유용. 아버지가 고모 명의로 자금을 움직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진주가 문서를 살폈다. 미리 준비했네요.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고모가 명혜 씨 이름으로 회사에 들어온 순간부터 필요하면 범죄자로 만들려고 준비한 겁니다. 단위는 놀라지 않았다. 박태호다운 짓이야.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피하지 않을 거야. 고모. 도망치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모양이 돼. 진주도 단위를 말렸다. 지금 체포되면 자료를 공개할 기회도 잃어요. 단위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럼 먼저 공개하면 돼. 뭘요? 태호가 내 이름으로 돌린 자금.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기록 안에 태호 비자금 흐름도 같이 있을 거야. 진주가 바로 알아들었다. 회장님이 단희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만든 길을 거꾸로 따라가자는 거군요. 그래. 단희는 자료를 가리켰다. 내 명의로 들어왔다 나간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전부 밝혀. 민준이 말했다.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해서 싸운 적 없어. 단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태호가 나를 잡으려고 던진 줄이야. 그 줄을 당기면 태호가 숨긴 돈까지 딸려 나올 거야. 진주는 노트북을 열었다.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민준도 옆자리에 앉았다. 저도 내부 결제 기록을 확인할게요. 세 사람은 흩어진 자료를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진주가 하나의 송금 기록을 찾아냈다. 찾았어요. 단희와 민준이 진주 옆으로 다가왔다. 단희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해외 법인을 거쳐 국내의 한 의료재단으로 들어갔다. 민준이 재단 이름을 읽었다. 이곳은 아버지와 관계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주는 재단 이사 명단을 확인했다. 명의만 다릅니다. 단희가 화면을 바라보았다. 재단 설립 당시 법률 대리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한 선생이었다.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한 선생. 진주가 단희를 바라보았다. 아는 분이에요. 전에 언니 일을 알고 있다고 연락했던 사람이야. 민준이 물었다. 그 사람이 왜 아버지 비자금과 연결돼 있죠? 단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진주가 말했다. 직접 찾아가야겠어요. 세 사람은 한 선생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책상 위 서류는 사라졌고 서랍은 비어 있었다. 단희는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찢어진 병원 기록 일부였다. 그 안에는 김명희라는 이름과 출산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진주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이건. 단희는 종이 아래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다. 그 날짜는 민준의 출생일과 달랐다. 단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이 기록이 아니야. 민준이 다가왔다. 그럼 누구 기록입니까? 단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류 끝에는 보호자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다. 오정란.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단희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선생을 찾고 있나? 단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사람한테 무슨 짓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너무 늦었지. 한 선생 어디 있어?